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9시까지 수업이라 지금 8시 21분인데 학교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들려서 오늘은 아이패드랑 이고프로 반납하고 다시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노트북 빌린 다음에 수업 들어가야 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또 지금처럼 카드가 없네요. 카드가 없다니. 들고 있을 이유가 없네. 잠시만요. 가방에서 카드를 좀 죄송합니다. 뚫어졌네 또. 카드가 없으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좀 더 뒤에서 찍자. 차가 오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혼자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찍혔네. 앞에 뭐가 가려졌네요. 한 번만 더 찍읍시다. 이쪽으로 오는 차가 없으니까 쉣. 이런 여기다가 놓고 찍어야겠네요. 그러면 안 가려지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고 결과물을 보고 가시죠. 이 가운데 있어야 임팩트가 있긴 한데 뒤에가 좋네요. 이 정도면 됩니다.
스쿨 버스. 오늘 가면서는 요거만 딱 찍어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 됐다. 가봅시다 이제. 네, 아무튼요, 오늘은 아침이고요, 화요일이고요. 방금 다큐멘터리 푸디지 하나 찍었고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지금 이 고프로 액세서리 그리고 아이패드 뭐 반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대망의 프로덕션 피치 날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혹평을 받을까봐 걱정이기도 하고, 예, 제가 되게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요게 좀 오네요. 재밌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저는 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어떤 영상을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들 때 늘 한 가지 가지는 어떤 의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인셉션의 그 팽이처럼 제 마음속에 늘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영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던 초창기에 제 마음에 깊게 뿌리내린 그런 어떤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서 늘 항상 뭔가를 만들 때마다 그 의문이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왜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될 이유가 뭐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재밌어 할까? 흥미로워 할까? 이 질문이에요. 물론 영상 제작자로서 제가 만든 영상을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 누군가가 이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이 주제에 어떤 궁금증을 느끼고 이 영상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약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의문이나 그 어떤 제 스스로의 질문, 그게 좀 살짝 과한 느낌이에요. 과연 재밌을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재미없어 할 것 같은데, 이건 흥미로워 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몰입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더 발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재밌게 발전시켜보자, 혹은 이 주제를 더 흥미롭게 몰입시킬 수 있는 장치가 뭘까, 이렇게 뭔가 해결책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그럼 다른 주제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계속 그것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방향을 잃고 그냥 헤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가진 기획 단계에서의 저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장점으로 변할지 단점으로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한 건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방향은 확실히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근데 그게 되게 오래된 이 저 흙 속에 있는 거의 뿌리 부분에 있는 저였던 의심 같은 거라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긴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한 거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그냥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저기 뒤에서 이 예배를 중계하고 있는 카메라로 막 찍고 있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 카메라가 궁금하고 저 컴퓨터 뒤에서 뭘 하는 걸까 저게 궁금하고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희 이제 성경 공부 해주시는 리더 형한테 형 나 저기 영상팀인지 방송팀인지 방송반인지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했더니 형이 야, 내가 방송반 내가 영상팀 리더야, 내가 영상팀 팀장이란다. 근데 마침 또 때마침 이번 주에 우리 MT가 있어. 그러니까 너도 거기 그냥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방송팀 영상팀 들어오고 싶으면 거기 와.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영상팀 MT부터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팀에 소속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형 누나들 통해서 막 촬영하는 법도 배우고 이랬어요. 뭐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영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중계한다, 어떤 걸 카메라로 찍는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아닌 카메라로 찍는다고 했을 때 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카메라는 딱 한 장만 찍지만 영상은 컷 나눠서 그걸 연결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한 장만 찍으면 그거는 영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영상은 컷 하기 때문에 그 컷과 컷을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팀 영상을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으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화면을 잡을 때 똑같은 걸 잡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어떤 카메라의 화면이 송출되는지는 저 앞에 이제 대형 스크린에 보이게 되는데 그 스크린이 있으면 그 화면이랑 다른 걸 좀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막 이제 되게 여러 사람이 합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합창 장면을 찍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합창 단원의 이 풀샷,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수 있는 아주 넓은 화면을 잡았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나는 뭘 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똑같이 큰 화면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사람의 노래 부르는 두세 사람의 모습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 사람만 집중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휘자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크기의 샷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엔 어떤 문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르쳐 준 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풀샷을 잡아라.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한 대여섯 사람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작게 들어가서 한 사람을 잡으면서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뻥긋뻥긋 노래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지휘자를 잡으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휘자라는 사람도 여기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나가고 다른 데 보여주고 다시 이제 또 크게 잡고 점점 줄여나가고 다른 데 보여주고,
이제 이거를 저는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배웠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 다니고 이제 MBC 외주를 하면서 PD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여기서 뭔가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그러면 이런 구조로 찍어야 돼. 풀샷, 미디움, 인서트, 클로즈업. 풀샷, 미디움, 인서트, 클로즈업. 무슨 말이냐면 풀샷 똑같아요. 여기에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미디움 한 2, 3샷 정도 되겠죠. 2, 3샷 정도 될 수도 있고, 혹은 한 명을 조금 바스트로 크게 넓게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풀샷보다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명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집중시키고, 인서트, 그 사람이 뭔가 손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절뚝거리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특징, 뭐 예를 들어 저 앞에 분은 커피를 들고 계시니까 커피를 든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조명하고, 그 다음엔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샷, 미디움, 인서트, 클로즈업. 계속해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찍으면 컷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똑같은 샷을 잡아서, 아니면 아주 비슷한 샷을 잡아서 컷과 컷이 점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샷을 다른 각도로 다른 크기로만 잡았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금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를 여기서 두 송이를 잡았다. 근데 이 각도에서 두 송이를 잡았다.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민들레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예쁜 동그라미였는데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똑같은 걸 계속 그렇게 잡으면 컷도 안 붙고 의미도 없고, 매 컷마다 이 영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컷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이즈, 앵글, 그 의미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저희는 계속해서 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영상의 어떤 클래식한 고전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일부러 점프시키거나 일부러 똑같은 장면을 연속으로 보여줘서 그걸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이 문법을 따르고 있어요. 풀샷, 미디움, 인서트, 클로즈업. 저는 이제 그렇게 영상을 이제 배웠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카데미 다닐 때, 한국에서 아카데미 다닐 때 다큐멘터리 수업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거의 뭐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10여 년이 뭐예요? 20여 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16년, 17년 전인데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 문법 공식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한 팀보다 우리 팀이 진짜 잘 찍었어요. 우리 팀이 찍었던 주제는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음악도 하고 싶고 생활도 하고 싶은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랑 똑같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학교 가가지고 찍고 밤까지 찍고 그 다음날도 찍고 한 2회차 촬영하고 편집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맛있는 TV PD님이 저희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칭찬해 주셨어요. 좋다, 좋아, 잘 찍었고, 그리고 화면 중간중간에 전환하는 이런 뭐 가로등 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너무 잘 넣었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봐야 되지? 왜 이 이야기를 흥미롭다고 생각했지? 나는 별로 흥미롭지가 않은데, 안 궁금해. 얘가 알바를 잡는 거나 얘가 뭐 밴드 연습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안 궁금해. 잘 찍었으나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보다가 채널 돌릴 것 같아. 그게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얘기하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로 하려는 게 한 이민자 배우의 삶이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서 배우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기서 꼭 살아야 되는데 그걸 꼭 직업을 배우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 친구가 꼭 그 배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배우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살아나가고 그걸로 유명해지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를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조명하고 싶고, 그게 어쩌면 저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사실 토론토에서 그냥 일 아무거나 잡을 수도 있죠. 뭐 경비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캐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걸 트라이 하다 보면 일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왜 내가 영상을 하면서 여기서 살려고 하나,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흥미롭고 궁금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지금 오늘 해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랑 주제랑 이런 게 너무 겹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또,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는데, 이런 삶은 난 궁금하지 않은데,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궁금하겠어 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내가 못 만들어내나?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조금 오늘 스트레스가 되고, 누가 내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예전에 다른 분한테도 들었거든요.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더니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좋은데 사람들이 왜 PD님 작품을 봐야 됩니까? PD님이 하는 얘기 왜 들어야 돼요?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처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질문엔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희망은 이걸 통해서 제가 그런 답을 좀 얻었으면 하는 게 제 이제 희망입니다. 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오늘 수업 가서 그거를 좀 찾아보고, 또 혹평을 듣더라도 좀 단단한 마음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좀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갔다 올 거고요. 여전히 쾌청한 토론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따 뵙겠습니다.